근데 지금 중국도 사상 최고 가을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레벨인 거예요. 벌써 18명이 사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비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산시성입니다. 네. 산시성. 네, 지금부터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도에 산시성 위치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산시성 수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산시성 피해가 심각해졌냐면 이 지역이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그 저지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대부분 여기가 고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내린 폭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중국의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예고 없이 댐 방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푹 잠긴 거죠. 근데 이 피해가 아까 말한 대로 비가 안 빠지니까 자연적으로 배수가 안 되니까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근데 산시성이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내 제1의 석탄산지입니다. 아. 아이쿠. 네. 아이쿠. 그래서 산시성이 석탄이 이게 사실 중국 안에 석탄 많은 데가 많이 있어요. 몽골도 많고요. 네. 산시성도 많고 섬서성도 많고 귀주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캐내기만 하면 석탄은 얼마든지 뽑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개발을 잘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섬서성이 가진 양이 워낙 또 많기도 하고.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노천 탄광이에요. 나와 있어요? 네. 아이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땅에 3m만 파면 석탄이 나온다고 할 정도야. 헐. 그래서 섬서성에 석탄을 많이 캤기 때문에 땅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 집안이 약해져 있겠네요. 다 파놓은 상태야. 약해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게 이제 웅덩이잖아, 사실. 네. 그 웅덩이에 비가 찬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죽이 되죠, 죽이. 석탄하고 물하고 석탄하고 땅. 물하고 땅이 섞인 거대한 죽이 돼갖고 이게 막 흘러다니는 이 유사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 가뜩이나 석탄이 없어갖고 총 진발령을 내리고 있는데 석탄을 캘 수 있는 가장 큰 이 산서성이 비에 잠겨갖고 석탄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호주산부터 뭐 인도네시아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이라든지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 또한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진핑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요. 이미 저기에 이제 추정된 그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어요. 후회 복구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여기 보니까 뭐 그저께 뉴스는 9,327억 원. 지금 넘었겠네. 네. 훨씬 넘었죠. 1조 넘었겠네. 근데 배정액을 2천억밖에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이재민이 175만 명 이상 아유. 생겼대요. 근데 이재명이 생기면 이재명이 아니.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너무 되겠네. 이재명 지사한테 꽂혀 있었어요. 네. 네, 애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말실수 이해해 주시고 이재명이 생기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딜 보내요? 어디도 받아줄 데가 내가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왜냐면 숫자는 제가 상상을 우리로 175만 명 어디로 그러니까 보내? 175만 명이잖아요. 175명도 힘든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처럼 종이 침대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도 없는 문제고. 175만 명은 어디다 수용할 데도 없어요. 체육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중국 안에서의 인민들의 어려움, 전력난, 연료 부족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시진핑은 이 기회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거봐 석탄이라서 이런 거야. 가스면 괜찮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스 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중국이 천연가스를 너무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석탄이 아닌 그 대체 연료로 그 석유나 천연가스를 너무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가가 거의 2배로 뛴 거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겠어? 싼 석탄을 안 사고 있는 것도 안 캐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 기회에 다 가스로 갈아타 보자. 탈탄소 해야 된다. 지금 내가 그렇겠네. 11월 달까지 단도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때 성대하게 개막식에 등장해 갖고 그때는 진짜 바이든 부인도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시고 정은이도 데려다 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어떤 그 중국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북경을 포함한 이 동북 삼성 북부 지역의 이 체육 시설을 비롯한 그 주변 반경 전체에 석탄을 못 되게 한단 말이야. 하늘이 검해 보이면 뽀다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석탄을 쓸 생각이 없으니까 앞으로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 가스로. 지금 이 책인 거거든요. 대단한 시진핑이라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왜 칭찬을? 아니 이런 그 아나무인적이고 이런 독재적인 그 서민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짓거리는 진시황의 분석행위 이후에 처음 있는 정책인 거예요. 이런 독재는. 근데 이거 해나가 부러우세요? 걸핏하면 전국 아니, 노예 자랑하시는 입장에서 솔직히 내가 시진핑은 하기 싫고 네. 그 밑에 비서는 하고 싶어. 얼마나 재밌겠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맘대로 하고 욕은 시진핑이 처먹고 어저께였나요? 우리 그 금융재벌 조지는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네. 최 이제 속보가 올라온 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올라와요. 뭐가? 원래는 이제 장점인 세력 때려잡으려고 한 건 알아. 네. 범위가 너무 넓어. 네. 자기 편도 두드려 패는 거야. 그게 왕치산이거든요. 그게 이 왕치산이 왕치산을 때려잡는다고 지금? 왕치산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사할 때 인민은행하고 타오바오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요쪽 라인을 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은근슬쩍 건설은행하고 하이난항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지? 이거는 왕치산 쪽이거든요. 왕치산이 원래 북경시장 오기 전에 하이난 성장이었고 그때 인연으로 해갖고 하이난 항공을 시진핑 들어와서 세계 5대 항공사까지 규모를 키운 거 아닙니까? 150조 원을 대출로 꼬라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거는 왕치산 거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하이난 항공을 조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중국 권력의 핵심 부안에 시진핑이 있었다고 치면 시진핑의 반대파에서 시진핑을 지원해줬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원자바오하고 그다음에 정칭홍이 있고 정칭홍 북경 그 중학교 선배 그리고 자기한테 부주석을 양도해줬던 상하이방의 지원을 밀어줬던 사실상 정치 후견인이고 그 중에 중요했던 또 한 사람이 왕치산이에요. 네. 왕치산은 마찬가지로 앞뒷 동네에 살던 학교 형. 선배고 이제 그 친하게 지냈고 어린 시절 멘토로 지냈던 사람이야. 그리고 처음 시진핑이 그 주석이 되고 나서 권력 잡고 나서 기율위원장을 기율위원장 했죠. 해가지고 왕치산을 시켜서 사실 다 잘랐지 다 경쟁자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개국 공신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조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지금 부주석이거든요. 네. 근데 왕치산이 그러면 왜 그러면 금융재벌하고 연관이 있느냐? 사실 왕치산이 했던 게 뭐냐면 홍콩에서 UBC인가요? 아무튼 유럽하고 같이 만들었던 투자은행 있잖아. 유럽하고 같이 만들었던 투자은행. HSBC. HSBC. 아. HSBC를 네. 허가를 내주고 그거를 투자해갖고 개방 성과를 이뤄내는 역할을 했던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쪽 자금은 다 얘한테로 통해. 그렇네. 그러니까 유허가 경제에 관련된 걸 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이게 중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미국 통 중에 하나가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이 왕치산이 서방 자본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었고 이걸 맞아. 통해 갖고 돈을 키웠고 맞아.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건설은행을 통해 가지고 하이난항공을 비롯한 자기 친한 데다가 전부 대출 꽂아줘 갖고 이걸 하는데 장점이 못지않게 한 몫을 했다는 거지. 근데 장점이는 때려잡았어. 그 관련된 회사들 다 때려잡았는데 이 왕치산은 냅두고 있었거든. 하이난항공 문제 터졌을 때도 그걸 그냥 덮어줬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아시아나항공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던 했죠. 거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그 브로커들 하는 역할을 했었던 아줌마가 판빙빙인 거고, 이렇게 이제 다 엮이는 거야. 이 판빙빙이 지금 누구하고 엮여 있죠? 지금 헝다 사장하고 또 엮여 엮여 있잖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다 고리고리 한 줄인 건데, 그러네. 예, 왕치산을 제거하기로 그 결정한 시진핑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가설이지만 우리가 몇 번 얘기할 때 미국의 중국 돈이 넘어갔는데 그게 HSBC 홍콩 법인을 통해 갖고 미국 뉴욕으로 다이렉트로 돈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이런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관계를 왕치산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야. 자기 밑에 있는 애가 5억 달러, 5천억 이상의 돈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뉴욕에다 줬고 이게 바이든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선거 조작은 이제 네. 룰인데 바이든 측 자금으로 이용이 됐다는 정황이 밝혀졌단 말이지. 그러면 왕치산은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네. 양쪽 측에다가. 그래서 시진핑이 너도 이번에 끝이다. 가라. 가라. 그래서 자기 권자를 만들어주는데 핵심 공신 역할을 했었던 왕치산과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숙청당에 조사받고 있는 이 공안 총 책임자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붕 총리 계열인 거고, 그 다음에 엮여져 있어갖고 이번에 금융 재벌들, 헝다를 비롯한 얘들 한꺼번에 다 털어내고 있는 이 모든 작업들이 전부 다 1인 독재를 위한 2인자 제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싹 다 정리하네. 대단한 그림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은 진짜 11월 안에 끝낸다. 반대판을 정리 다 끝낸다. 11월에. 예. 뭐 이게 갑자기 이 안에 이제 뭐 반발 세력에 의해서 무슨 암살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병사를 하지 않는 이상 시진핑도 목숨을 걸었다 여기다가 멈출 수가 없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해 사태쯤이야. 내가 정권만 잡으면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아웃 오브 안중인 상황인 거고 이로 인한 피해 사항은 점점 더 커질 건데 뉴스나 국제 뉴스에는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거죠.